자,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험까지 그 2달이 좀 넘게 남았어요. 3달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계리 시험을 갖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있죠. 기본 기출에 충실해라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학생 중에 2018년 시험 본 학생 중에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른 학원 모의고사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서울에서 거의 한 3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거의 1, 2등 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그런데 그 학생이 실제는 서울시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 말은 모의고사랑 그 실제 이제 그 시험 성적의 연관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쯤 가면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 기출에 충실하게 공부를 갖다 정리해 가십시오. 또 하나 사례는 이거는 이제 OT 때 제가 자주 소개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저도 이제 그 수험생 출신이고요. 그 9급 2개 그리고 이제 지방직 7급까지 이제 1년 3개월 만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할 줄 아는 게 공부해본 것 빼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 가해를 갖다 하게 돼요. 그때 처음 만난 학생이 당시에 이제 공부를 갖다가 2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딱 거의 2년을 했어요. 2년. 그리고 그 학생이 좀 특이한 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집중력도 좋고 공부도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서울 출신이라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그 강남 쪽에서 영어 강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한 2년 정도를 했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합격권에 도달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있죠. 그 학생이 각 과목이 평균이 50점이었어요. 평균. 각 과목 골고루 50점대, 50점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게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방대한 공부들을 갖다가 골고루 아주 평등하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로 구별 안 하고 강사가 가르치는 거, 강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 아주 골고루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공부해도 그 학생들은 결국 성적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꿨어요. 6월달 경인가 만나서 6월달부터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앞으로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목을 갖다가 어떤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과 관련된 기출 문제집, 그리고 그 기출 문제집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는 기출 문제집을 갖다 준비를 해서 그 기출 문제집을 먼저 충분히 보면서 있죠. 이걸 몰라도 일단 여기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기본서를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출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강의라든지 책을 통해 가지고 소화를 갖다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그 공부 방법을 바꾸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연초예요. 연초 고용직 시험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성적이 계속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평균이 30점 정도가 올라서 그때 이제 거의 합격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때 한 문제 차로 떨어져요. 딱 한 문제 차. 평균 1점 몇 점 차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저랑 이제 한동안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갖다 시작하면서 서울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후에 그 학생한테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방직 시험 치고 나서 그러니까 지방직 결과가 발표가 날 때쯤 돼서 그 결과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말이 자기 고용직 떨어지고 나서 남은 3,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히려 있죠. 평균이 15점 정도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방직, 국가직이 둘 다 떨어졌대요. 자기 왜 자기 성적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럼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한 80점 합격권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기출은 그동안 이제 충분히 봤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충분히 했어. 그래서 이제 5점, 10점을 갖다가 메우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모의고사들을 갖다 이제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는 떨어진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떨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들지만 기출이랑은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사들 중에 모의고사 출제할 때 포인트를 못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명 중에 6, 7명이 이상한 포인트로 도움이 안 되는 포인트로 모의고사를 갖다 만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죠. 그 학생처럼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요.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이상한 잡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포인트, 이상한 패턴들을 갖다가 그 내재화하면서 공부를 갖다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예전에 다른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뭔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기출문제, 기본은 내가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막 주변에서 모의고사 뭐 하면서 이상한 지식들 막 가르치면 그것들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십시오. 기본에 충실하게, 기출에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나가시면 있죠.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될 거고 가장 좋은 이제 점수로서 여러분한테 보답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가서 여러분들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출과 기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한국사 강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 공부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 한국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 한국사의 특징은 제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뭐 공부든 가르치는 걸 할 때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문 공부에 있어서 기본은 뭐 계리직이든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 한국사 공부의 기본은 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역시도 있죠. 강의라든지 교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기본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강의의 특징은 있죠.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글보다는 아무래도 이미지 같은 게 머릿속에 쉽게 기억이 되고 장기 기억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000년 역사를 전부 이미지화하고 있죠. 이미지화를 통해서 큰 흐름을 갖다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이미지와 결합해서 이제 공부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한국사를 갖다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뭐 고조선, 그리고 얘는 초국가, 얘는 통일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얘는 조선, 고려, 뭐 현대사도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사를 구조화하고 있죠. 이런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한국사를 갖다 가르쳐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고려사이거든요. 고려 왕조 500년을 갖다가 크게 고려를 주도했던 5개의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나눈 거고 있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출제 패턴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요 호족이 주도했던 시기와 문벌귀족이 주도했던 시기, 무신이 주도했던 시기들을 너네 구별할 줄 아는가 하면서 이제 큰 범주가 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작은 범주의 문제들은 호족 주도기 안에 있죠. 호족 주도기는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지던 시기예요. 그 시스템이 짜여지던 시기에 국초에 보면 왕과 건국 세력들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짜면서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강한 시스템을 짤 것인가, 신권이 강한 시스템을 짤 것인가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크라운 마크의 5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밑에 왕들은 왕권이 약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위의 왕은 왕권이 강한 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중간에 왕권이 강했던 애들입니다. 왕권이 약했던 애들은 업적이 거의 없어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 이제 요 파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 3명이에요. 태조 왕건과 왕권이 아주 강했던 광종 그리고 성종이라는 3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지게 돼요. 그래 요 파트 시험 문제가 요 3명의 왕들을 너네 구별할지 아니 하면서 이제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패턴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주는 거죠. 이 왕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구별할 줄 알도록 공부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더 쉽게 완성하려면 이 왕들의 이제 캐릭터를 갖다 잡아주시면 좋아요. 태조 왕건은 있죠.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오지랖이 넓은 인품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별명이 계조예요. 계조. 원래 태조거든요. 성격이 개 좋아가지고 이제 계조 왕건.
그리고 이제 광종은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왕 중에 가장 왕권이 강했던 왕권 강화에 미쳤던 왕입니다. 보통 나라가 건국되고 나면 건국 초에 왕권을 아주 강화시키는 왕들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려의 광종, 왕권 강화에 미쳤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은 있죠. 이를 성자를 써서 자 신하들과 이제 대타협을 통해서 고려의 시스템을 갖다 완성할 때 성자 완성시켰던 왕입니다. 자 이런 캐릭터를 바탕으로 있죠. 이 왕들의 업적들을 연결하면 한 60% 정도가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량을 갖다 일단 줄이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특이한 지식들이 또 태조왕건이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광종이랑 연결되고 성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또 이제 깜찍한 실전은 이제 암기법을 갖다 암기 팁을 통해 가지고 또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조왕건, 개조왕건에 있죠. 캐릭터가 완전 개 좋아가지고 있죠.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들, 자기 경쟁자들을 전부 끌어안으면서 품으면서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를 건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개조 왕건에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예외적인 두 개의 업적이 있어요. 왕건이 호족들한테 되게 잘해줬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호족들을 견제하는 두 개의 정책을 발전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예요.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 요거를 왕건이랑 연결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왕건 별명이 개조였죠. 개조. 그래서 이제 개사기, 완전 사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개조 왕건이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개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시면 실전에서 있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공무원 시험 그리고 한국사 시험은 있죠. 내용이 방대하다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방대한 내용들을 기출을 중심으로 범주를 줄이고 그리고 패턴을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잡아서 암기 팁으로 이제 범주를 줄여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의 시간을 갖다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2022년 계리직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3월 동안, 1, 2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올인원 강의라고 해가서 한국사에 이제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 체계를 갖다 구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이제 빈출 유형들이 출제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사에 대한 기본을 닦는 과정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 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갖다 듣는 학생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 점수가 안 나온다. 7, 80점 기본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다른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본 점수가 안 나오고, 국사가 아직 뼈대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인강으로 이 강의를 갖다 먼저 들으세요. 이 강의만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를 하셔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합격권 비슷하게, 합격권 이상도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감이 좋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이 급하다고 뭐 심화 기출 문제 뭐 이런 거 풀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거를 이 강의를, 올인원 강의를 일정 수준까지 여러분이 이제 먼저 소화를 갖다 하십시오. 이 강의만 소화를 해도 실제로는 이제 실전 가가지고 우리가 한국사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까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완성하고 나면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 다다음 주 2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심화 문제풀이 강의예요. 심화 문제풀이. 원래 제가 일반 공무원 강의하면서 진행하는 심화 문제풀이는 심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과 결합해서 문제들을 갖다 이제 심화 문제들을 갖다 가르치는 이제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는 있지 않습니까? 좀 압축적인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심화 내용들을 갖다 방대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앞서 공부했던 올인원 강의 있지 않습니까? 올인원 강의에서 공부했던 기본 지식들 있죠. 기본 지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습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연습하는 강의. 실제로 기본 지식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있죠. 이 기본 지식으로 심화 문제들을 어지간한 거는 다 대응을 해서 정답을 갖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죠.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또 심화 지식을 갖다 보충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주 후부터 시작되는 강의가 바로 이 커리큘럼인데 앞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 단계가 완성되지 않은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한 80점 정도 기본적인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 일단은 올인원 강의, 인강으로 올인원 강의를 갖다 먼저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뭐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요 강의를 갖다 이제 먼저 보완해 가면서 같이 들으시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한국사에 이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 풀이 강의 이후에 기타 등등의 강의인데 여러분 시험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제 심플하게 이제 구성을 갖다 했어요. 일단은 이제 사료특강도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할 겁니다. 저는 이제 사료특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료 강의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중에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료 지식을 7, 80% 이상, 85% 거의 90% 가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료 중에 좀 특이한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료들이 있어. 일명 숙지 사료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사료들은 우리가 이 사료의 정체를 몰라도 있죠. 국사 기본 공부를 하고 문제를 일정 수준까지 푼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사료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처음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 요 숙지 사료라고 불리는 애들은 있죠. 얘들은 처음 보면 그 정체를 절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료가 이제 사료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료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료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 특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제가 아까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좀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모의고사를 약간 이제 평이하게 내는 편이에요. 기출답게 거의 기출을 갖다가 모방해가지고 있죠. 기출스럽게 기출에 나온 선지들을 재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의 성향에서 절대 안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막 엽기적인 이런 스타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최신 기출에서 반영된 새로운 지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문득문득 나올 때가 반영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신 기출에서 반영됐던 새로운 지식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서 우리 과정에서 우리가 안 다뤄본 지식들이 거예요. 그런 지식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또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기출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분위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구성을 할 겁니다.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 성적을 몇 점을 받았다 이거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실전 연습이에요. 특히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시간을 지켜서 문제를 풀고 마킹을 하고 이런 연습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현장 모의고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험 직전에 한두 번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거는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잘 해오셨을 테니까 마무리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와 관련된 내용, 제가 맡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